근데 그렇게 오만부동한 사람들이 이 수사권을 가지고 조작 기소도 하고 뭐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아무런 반성도 없이 우리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뭐가 문제인데 어차피 니네 5년 후에 떠날 거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데요.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여당에서는 지금 검사징계법을 가지고 총장부터 평검사까지 싹 다 징계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카드를 빼들었어요. 네. 효험이 있겠습니까? 당장 검찰 징계법을 좀 강화해서 네.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실질적인 또는 상징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이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통제 검사 징계법을 만들면 대다수 선량한 검사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만약에 선량한 검사들이라면 그런 검사 징계법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부당한 잘못된 일을 하는 정치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 징계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정말 민생 사건 열심히 하고 수사도 뭐 기소도 뭐 공정하게 하고 이런 검사가 징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검사들 제가 후속 취재했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검찰이 필요 없으니 없애려는 게 아니라면 이제 정권 초기도 지났으니 검찰 전체를 타깃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세밀하게 우군을 만들어가야 남은 기간 이 정부가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징계법을 고친다는 게 불이익은 아니죠. 그 지금 있는 검사 모두에게 정말 불이익이 돌아가는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제도나 어떤 장치를 만든다면 그거는 그런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징계법이라는 게 어떤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 뭔가 응징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건데 그것이 검사 전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우리나라는 특히나 너무나 검사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처벌 응징 장치가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검사들이 준동할 수 있고 이런 토대가 됐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고 어떤 정치 검사들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게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견제를 확실히 한다면 오히려 검찰 전체에도 그것이 더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파면을 하려면 탄핵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 작년에 4명의 검사가 탄핵 소추가 됐는데 전부 기각됐죠. 대통령보다 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탄핵이. 대통령 탄핵은 그래도 우리가 2번 했는데 검사 탄핵은 똑바로 한 번도 못했네요. 그게 이제 그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어떤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어렵고 이제 뭐 국회 그런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검찰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고 법관도 그렇고 이런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높은 윤리 기준과 직무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그런 의무 이런 것들이 강하게 주어지고 그만큼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응징도 확실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이 사법기관의 그 신뢰성을 높이고 독립성도 사실 독립해놓고 그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불공정한 처분을 내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무조건 독립성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만큼 아니 독립성 내세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책임성이라는 또 다른 어떤 원칙을 가지고 독립성을 주는 만큼 뭔가 잘못했을 때 불공정하게 했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책임을 지우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찰총장이라고 있습니다. 감찰총장이요? 인스펙터 제너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감찰부장이 있죠 대검에. 그렇습니다. 총장 부하죠. 그렇죠. 총장의 부하네요. 우리나라 감찰부장은 뭐 직급상으로도 큰 차이가 나고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그 임명 과정에서도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아주 검찰총장과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없네요. 예. 미국의 감찰총장은 직제상으로는 이제 검찰총장 밑에 있긴 한데 임명을 검찰총장과 똑같은 프로세스를 합니다. 오. 대통령이 지명해서 예. 국회 동의받아서 예. 임명하는 거죠. 그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임명하듯이 예. 그런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어떻게 보면 대등한 그런 위상을 갖고 그다음에 어떤 감찰 사안이 있어서 감찰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위에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총장이 보고 야 그거 좀 빼줘 이렇게 짬짬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독립적으로 엄청난 수 힘을 있고. 갖고 있겠네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어떤 불공정한 검사나 비위를 저지르는 검사가 있을 때 확실하게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그 저 누구죠? 한동수 감찰부장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이다. 뭐 이거 하나의 그냥 제가 드는 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검사 징계를 그 독립된 헌법기관이 합니다. 그 최고사법관회의라고 여기는 이제 전체가 16명인데 그중에 검찰 내부 인사는 6명 밖에 안 되고요. 16명 중에 6명. 나머지는 다 대통령, 국회가 임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변호사나 이런 식으로 법조인들이 그리고 그 검찰 내부 인사도 그냥 뭐 우리처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검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좀 저도 놀라운 건데 2008년에 프랑스 헌법을 개정하는데요. 거기에서 일반 시민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반 시민이 우리는 엄감생심 일반 시민이 감히 어디 검사님 판사님을 탄핵하려 들어 이렇게 누구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 피고인, 억울한 피해를 받은 증인. 사람이 증인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 담당한 검사를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최고사법관 회의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컨대 유우성 간첩 사건에서 유우성 씨처럼 그렇죠. 피해본 사람이 저 사람 상당히 수사 과정에서 문제적 행동이 많았어요. 탄핵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되게 바람직한 프랑스 제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징계 심사를 공개합니다. 훌륭합니다. 프랑스가 훌륭한 나라네요. 우리랑 다르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장치만 돼 있으면 장치가 돼 있으면 함부로 나대지 못하죠. 못합니다.